오늘의 시승차 마세라티 그레칼레입니다. 지난번 전시장 촬영 이후에 오늘은 첫 번째 모델로 그레칼레 모데나 트림의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이 그레칼레 마세라티에서 작년이죠, 2022년부터 어떻게 보면 생산 판매 중인 마세라티의 이제 중형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칼레라는 이름은 지중해에서 부는 북동풍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북동풍 이름이 그레칼레래요. 그래서 플랫폼 구성을 확인해 보면 스텔비오 차량에도 적용이 되는 FCA 조르지오 플랫폼을 개선해서 개량을 해서 현재 이 그레칼레 모델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쟁 차량인 포르쉐 마칸과 차량 크기를 비교해 보면 동급 모델 대비해서 차량 크기가 조금 더 크게 나온 특징이 있어요. 그럼 판매 트림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엔진 라인업 구성을 살펴보면 엔진 라인업은 두 개의 라인업으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랑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GT와 모데나 트림, 그리고 가장 상급에는 V6 3.0L 엔진 네튜너 엔진이죠, MC20에도 적용되는 그 엔진이 적용되는 트로페어 트림, 이렇게 해서 엔진 트림으로는 두 개의 트림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ZF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45.9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구동 방식, 어떻게 보면 그레칼레 모델의 이제 공통적인 트림별 이제 공통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해서 제로백은 5.3초, 안전 최고 속도는 241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상 GT 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출력에서만 30마력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로백 수치는 0.3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트로페어 모델이랑은 이제 출력의 좀 차이가 커요. 최고 출력 부분은 약 200마력 차이가 나고 최대 토크는 17kg/포스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수치 차이로 인해서 제로백 수치가 조금 나요. 1.5초 정도 나는 걸로 제가 보도록 왔는데,
3.8초인가요? 그럼 트로페어가? 그래서 좀 파워train 수치에서는 좀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이 3.0L V6 네튜너 엔진이 트로페어 모델에는 적용이 되는데 MC20에 적용되는 엔진이랑 구성은 똑같은데 출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칼레는 530마력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이 네튜너 엔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라인업에 이제 조금 확장해서 적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9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9.8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세라티 모델 시승기가 오랜만이기도 해요.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세라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패밀리 룩으로 유지해왔던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레칼레에서는 완벽하게 다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인테리어 트림 구성을 보시면 라디카 우드 트림, 패브릭, 헤드라이닝, 그리고 기아치오 컬러가 적용된 프리미엄 가죽 사양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치오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대시보드 쪽 기준으로 보면 대시보드 상단에는 이제 블랙, 하단에는 이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실내 인테리어 구성, 컬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내 컬러를 제외를 하면 이 구성 자체는 하위에 이제 지지 트림이라 이제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트로페어 사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라디카 우드 트림이 빠지고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 활용 범위가 기존에 제가 시승했던 마세라티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기판부터 먼저 보시면 12.2인치 TFT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요. 이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는 잠시 설명드렸지만 기어 변속 버튼 구성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상단 쪽은 12.3인치, 하단 쪽은 8.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12.3, 12.4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통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공식 자료 보니까 여기는 12.2인치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탄가? 어쨌든 이렇게 일단 사이즈는 이렇게 구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상단에 HUD 시스템까지 들어왔어요. 그동안 시승했던 기블리, 그리고 르반테, 쿼트로포르테는 없는 HUD 시스템까지 현재 이 그레칼레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기판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기판 테마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 테마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좌측 이 버튼 구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클러스터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클래식, 이볼브, 그리고 릴렉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와 이제 별개로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도 이 계기판 테마가 변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디지털화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분할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상단 쪽 12.3인치 이쪽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단 쪽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공조의 컨트롤 역할을 거의 대부분 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OS 자체는 마세라티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메뉴 시스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 거는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이런 디스플레이 내용은 대부분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쪽 메뉴를 보시면 이쪽에서는 이제 구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퍼포먼스는 약간 스포츠 디스플레이의 느낌의 테마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게이지, 그리고 연리 소비 이력, 토크 관리,
보면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 어느 쪽으로 분배가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드래그 레이스까지 개측까지 해줍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피치, 롤, 차고 높낮이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액세서리 게이지는 이제 기타 오일류, 온도, 배터리 전압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대 모델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서라운드 뷰만 들어가 있어도 좋은 거죠. 안전주행 보조 기능 이쪽 메뉴를 보시면 이 그래 깔래가 ADAS 시스템으로 보면 레벨 1과 레벨 2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GT부터 모데나 트림까지는 레벨 1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트로페어 모델만 레벨 2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이게 레벨 1과 2 차이점으로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핸들 조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스피드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게 속도를 감응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이제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1에서도 기본적인 차로 유지는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 범위만 봐도 레벨 얼마인데 있어도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레벨 2까지 가면 이제 핸들 조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모델이 모데나 트림이기 때문에 레벨 1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 편의 기능 들어가시면 이지 엑시트 시트 그리고 편의 기능 자동 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지 엑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해제해놨습니다. 촬영 때문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시동을 끄면 시트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후방으로 밀려서 승하차 시에 이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현재 모델이 소너스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스피커 개수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와 모데나는 14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고요. 트로페어에 적용되는 이제 소나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1개로 스피커 개수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스피커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음질에 대한 피드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성도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 디스플레이인데 여기는 공조 시스템을 이제 우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중앙 센터페시아 예전 르반떼와 카트로포르테 기블리 차량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계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워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 페이스 자체를 이쪽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구성을 일단 제공을 해줍니다. 이건 아마 트로페어로 가면 좀 더 메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모드도 GT 모데나와 트로페어랑 좀 구성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 모데나 트림 같은 경우는 시계, 나침판, 그리고 페달, 그리고 G메터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클래식, 디자인 이렇게까지 이 워치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메모리 기능까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총 3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이건 운전석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메모리 저장 같은 경우는 원하는 어떻게 보면 시트 설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디스플레이 M1이나 M2, M3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 소리가 나면서 저장이 돼요. 예전 마세라티 차량들 같은 경우가 헤드라이트 관련 이 조작 다이얼 버튼이 계기판 좌측에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이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전조등, 미등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제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서스펜션, 높낮이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스펜션 높낮이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2, 1, 노멀, 에어로 1 이렇게 이제 개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에어로 모드 같은 경우는 차고를 최대 15mm까지 낮춰주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드라이빙 테스트 할 때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현재 모데나 트림 같은 경우는 3존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1열은 통풍 열선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도 이쪽 공조 메뉴 버튼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어 이쪽 암레스트 쪽에는 도어가 상당히 심플하죠. 도어 레버가 없어요. 그 하단에 원형으로 해서 열림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장날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
수동 레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사용했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서 바뀌었죠.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어요. 멋있고, 일단 엔진 스타트 버튼이 스티어링 휠 요 좌측, 요 원형으로 지금 보실 건데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우측 라인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설정을 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현재 이 모데나 트림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컴포트, 그리고 GT, 스포츠, 이렇게 해서 4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트로페어로 넘어가면 코르사 모드까지 제공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사이에. 요거는 이제 댐핑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스포츠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14웨이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컴포트 시트와 이제 스포츠 시트 구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는 착자를 하면 탄탄한 느낌이 좀 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드라이빙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장점이 뭐냐 하면, 제가 사이 서포트를 지난 마세라티 모델들 시승했을 때는 거의 잘 못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이 시트에는 사이 서포트가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사이 서포트까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지지대도부터 해서 탄탄하니 어떻게 보면 착자감을 보여줘서 이 몸에 딱 맞게 설정을 해놓으면 드라이빙을 했을 때 그래도 몸을 좀 의외로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장 앞단 쪽에 약간 수납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수납함입니다. 수납함이고, 여기에 이제 USB A와 C 포트로 USB 포트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시승했던 이제 마세라티 모델들은 보통 이제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레칼레는 이제 한 번에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사이즈는 수입 차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쪽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레칼레 모데나 트림의 1열 실내 옵션 구성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활용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고, 터치 활용 범위도 좀 많이 늘어나서 개인 성향의 차이긴 한데, 제가 터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인테리어 구성에서는 만족감이 좀 높게 디자인 구성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